반갑습니다 여러분, 정파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4 이 제품의 실제 기능이랑 AI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AI 기능이라는 게 사실 어떤 걸 뜻하는지 되게 두루뭉술하죠. 사실 십몇 년 전부터 뭐 세탁기에도 AI다, 뭐 냉장고도 AI다, 뭐 별의별 거 다 AI 붙어 있었지만 사실상 뭐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삶에. 근데 이 갤럭시 S24에서 추구하는 AI가 뭘까? 요거에 대해서 먼저 리뷰를 하려면은 현대 지금 AI 기술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S24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리뷰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달리라든지 스테이블 디퓨전, 아니면 요새 포토샵에 들어가는 그림에 적용되는 이미지 생성 AI랑, 그리고 두 번째는 라지 랭귀지 모델로 대표되는 챗 GPT와 같은 이제 어떤 언어를 해석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 크게 두 가지 파트에서 오늘 이 갤럭시 S24의 기능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 관련이에요. 이번 S24에서 가장 크게 변한 점들이 있다면 이미지에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이 생기고 편의성, UX가 엄청 좋아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미지 채우기예요. 이렇게 보면 지금 저희 집 고양이가 이렇게 사진을 찍혀 있는데요. 요 편집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요 마크 있죠. 요게 갤럭시에서 AI 관련된 기능을 실행할 때 항상 요 아이콘이 떠요. 요걸 누른 다음에 여기 고양이를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요거 대충 이렇게 선택하면은 고양이가 딱 선택이 돼요. 그러면 이 고양이를 끌어다가 앞으로 놓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 볼게. 그러면은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비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생성을 누르면은 요렇게 여긴 지금 항아리 같은 게 되게 자연스럽게 채워졌네요. 원본 보기도 보면은 원본이 이렇게 있고 고양이가 있던 자리에 꽃병 같은 게 이렇게 놓여져 있게 바뀌어 있네요. 신기하죠? 고양이 눕기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따져가지고 정말 이런 부분은 진짜 강추하거든요. 방금 보여드렸던 배경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클린스만 감독이 이렇게 지운다고 해가지고 엄청 짤방이 많이 돌아다녔죠. 이게 갤럭시 S24 기능이고 정말 생각보다 엄청 잘 돼요. 이게 핸드폰 디바이스가 사실은 뭐 한 100만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AI를 제대로 올리려면 사실 몇백만원짜리 컴퓨터에 제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굉장히 눕기도 깔끔하게 따고, 그래서 배경 채우기가 생각보다 엄청 잘 돼요. 물론 간혹 가다가 되게 이질적인 그림들을 갖고 오면 배경 채우기가 좀 이상할 때도 있는데, 아니면 사람 얼굴을 잘라서 딴 데 붙인 다음에 다른 사람 얼굴로 갈아치운다던가 이런 것들은 좀 어색할 때가 있는데, 간단하게 뭐 사물을 옮긴다던가 뭐 현수막 같은 거 없앤다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잘 지워져요. 진짜 온 디바이스에서 이 정도로 구현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미쳤다 할 정도로 정말 잘했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배경 부분에 이렇게 비거나 어떤 선택한 부분이 다른 걸로 대체될 때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거든요. 내가 어떤 명령어를 입력해주면은 거기를 그걸로 채워주거든요. 아까도 이제 제가 고양이를 치운 다음에 그 부분이 예를 들어 꽃병이 아니라 다른 고양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프롬프트를 제공을 해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보통 요새 AI들은 다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포토샵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성형 AI를 이용을 하는데 갤럭시에는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기능들은 없어요. 이게 조금 아쉽긴 해요. 온 디바이스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억지로 구겨 넣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미지 추천 AI 보정인데요. 갤러리에 또 들어가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배경화면을 개조하는데 엄청 많이 썼거든요. 드라마를 보고 인상 깊게 봐갖고 배경화면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확대를 해서 보면은 화질이 되게 별로 안 좋아요. 되게 막 자글자글하고 막 그러거든요. 요런 경우에는 요 느낌표를 눌러주면은 요게 자동으로 추천하는 이제 AI 기술들이 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리마스터를 누르면은 지금 이 AI 기술로 이 화질이 구렸던 거를 화질을 좋게 변경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확대를 해서 보면은 지금 왼쪽이 원본이고 오른쪽이 리마스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 보면은 얼마나 해상도가 좋아졌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른 부분도 양미 아줌마가 있는데 봐볼게요. 물론 개선을 해도 원본 화질이 워낙 안 좋으니까 안 좋긴 한데 그래도 개선하기 전, 개선한 후 엄청 차이가 나죠. 실제로
이게 리마스터 전이랑 후랑 이 또렷함이 완전 달라요. 지금 리마스터 전, 리마스터 후 또렷함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오래된 사진이나 이제 인터넷에 있는 짤방들을 좀 빨아서 쓸 수 있다. 짤방 세탁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진에 대해서 특별한 거 추천해 주는 거예요. 아까는 빛반사 지우기 리마스터만 나왔는데 요건 리마스터만 나오고, 예를 들어 요런 사진이 있으면은 배경 그리기, 요 같은 경우에는 요걸 눌러주면은 이 배경이 이제 흐려지는 거예요. 이 밑에 아이콘을 간단하게 움직이는 걸로 더 흐려지고, 또렷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흐려지고, 이런 식으로 AI가 자동적으로 보정을 해줄 수 있게.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이제 속초 가서 이번에 찍은 풍경 사진인데, 요거에다가 느낌표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24시간 타임랩스가 있어요. 요거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분명히 오전에 찍었는데 이렇게 해가 지고 밤이 오고 아침이 밝는 것까지 얘가 AI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신기하죠?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이게 풍경이면은 뭐 장시간 노출이라든지 이런 걸 주고, 동물, 사물, 뭐 이런 피사체가 있는 게 나오면은 배경 흐리게 나오고, 뭔가 해상도가 안 좋은 것들은 리마스터가 뜨면서 해상도를 올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사진마다 어느 정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진에 맞는 이제 AI 기술들을 추천을 해주고, 그걸 간단하게 누르면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에요. 근데 아쉬운 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것도 내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고양이 사진에 24시간 타임랩스를 넣고 싶은데 그런 거는 따로 얘가 추천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런 게 적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아쉽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전에 뭐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써보시지 않았다면, 뭐 챗GPT에 붙어있는 달리라든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지 아니면 포토샵의 이미지 생성 같은 거, 그런 걸 써보시지 않았다면은 굉장히 만족하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온 디바이스로 이 정도 구현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갤럭시 24 진짜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소소한 기능이긴 한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이 배경화면 설정이에요. 제가 배경화면 설정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보시면은 제가 배경화면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제가 요거를 배경화면을 지금 설정을 해놨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효과를 누르면은 간단한 보정 기능을 통해서 사진을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 피사체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갖고 배경을 자동으로 바꿔주죠.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 파스텔 유화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것도 꽤 괜찮다. 여기에도 AI가 적용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게 원본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프레임에 넣어갖고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약간 감동인 게, 예를 들어 하트 프레임에 넣었다. 그러면은 이 주인공 얼굴이 잘리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원래는 잘려야 되는데, 이 얼굴을 인식을 해갖고 이 프레임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해도 배경은 잘리지만 얼굴은 잘리지 않는다. 네모로 해도 얼굴이 잘리지 않는다. 이렇게. 머리는 이렇게 안 잘리게끔 피사체 인식을 해서, 진짜 저는 이게 약간 감동이더라고. 아, 이제 갤럭시에서 이렇게 세세하고 감성적인 부분까지 챙기는구나. 사실 지나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AI가 적용되려면은 이렇게 진짜 사람들이 편의로 느낄 수 있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점 부분에서 되게 좀 감동을 먹은 부분입니다. 이런 이미지 처리를 하는 부분에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피사체를 구분해 주게끔 다 AI가 적용이 돼 있어 가지고, 뭔가 폰 꾸미기 같은 걸 할 때 이게 진짜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게끔 잘 해줍니다. 단순히 이 배경화면 뿐만 아니라 잠금화면에서도 비가 온다 하면은 잠금화면에 비가 내리고, 내가 실내에 있으면 창문에 이제 비가 맺히게끔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요. 실외에 있으면 이제 눈이나 비가 피사체 위에 쌓이도록 이런 식으로 이미지 인식을 해가지고 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감성이 넘치게 AI를 잘 적용했다.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저 경험을 굉장히 크게 살린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S24 약간 진짜 좀 이런 기능을 써보면서 세상 기능이 좀 감동했어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 관련 UX에서 크게 개선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서클 투 서치예요. 사실 이게 AI 기능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이미지를 프로세싱 하는 거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뭔가 꼭
그림을 생성해야 되는 것만 아니니까 어쨌든 굉장히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이 기능이 되게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클 투 서치 기능은 이 홈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떠서 어딘가에 동그라미 딱 치면은 그걸 딱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지금 축서단 누나인데, 축서단 누나를 이렇게 삼생삼세 심리도가라는 이제 그 드라마의 포스터예요. 포스터를 검색하니까 바로 이렇게 뜨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꾹 눌러가지고 어떤 거를 동그라미 치는 요 행위 하나만으로도 바로 이미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미지 검색 자체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기존에 구글 앱을 열어보면은 구글에 여기 옆에 카메라 버튼이 있거든요. 요걸 누르면은 이렇게 카메라를 사진을 넣으면은 내가 이렇게 찾고 싶은 걸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이런 이미지 검색이랑 똑같거든요. 사실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구글 렌즈로 검색을 하려면은 내가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스크린샷을 찍거나 이런 행위들을 해야지 이제 검색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행위가 필요 없이 간단하게 홈 버튼을 꾹 누르고 동그라미를 치는 것만으로, 어디에 쳐볼까요? 여기 네이버에 쳐볼까요? 이렇게 치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나게 혁명적이고요. 그리고 이 기능의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AI로 텍스트를 다 인식을 해요. 예를 들어 여기 카카오톡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카카오톡의 이 가운데 톡은 영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 톡만 선택이 돼. 이것도 복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해요. 이런 짤방이라든지 이런데 이런 텍스트는 복사를 못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서클 터치 누르고 간단하게 끄어주면은 그냥 이렇게 하고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이 진짜 편하더라. 이미지 검색도 편하긴 편한데 저는 이렇게 이미지에 있는 이런 글자들을 간단하게 긁어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요게 진짜 좋았다. 그래, 단순히 이런 이미지 인식 말고 OCR 문자 인식이 진짜 개 쩔어버린다. 그래갖고 웹서핑 하다가 이제 궁금한 게 생기면은 이미지고 뭐 그냥 콕 눌러가지고 그냥 동그라미 치면은 바로 나오고, 이렇게 누르고 그냥 글자를 끄어버리면은 바로 이렇게 검색되고. 너무 좋다. 진짜 너무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관련한 이런 기능들은 엄청나게 편의성이 증대를 했어요. 저는 솔직히 AI라 그래갖고 뭐 엄청 거창한 것들을 좀 생각을 했거든요. 막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뭐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쓰는 뭔가 프롬프트를 잔뜩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내가 뭐 새로운 이미지를 뽑아낸다거나 이런 단순한 지금 제공하고 있는 툴들의 그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 손가락으로 뭔가 지우고 손가락으로 뭔가 채워 넣고, 그리고 간단한 손가락질 하나로 이미지 검색을 한다거나 이미지 안에 있는 텍스트라든지 어떤 내용들을 다 뽑아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정말 편리해졌어요. 아, 그래서 진짜 이번에 S24를 사고 너무 편하게 잘 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관련된 이제 기능들을 이렇게 다 봤으니까 두 번째로는 라지 랭귀지 모델, 텍스트에 관련된 기능들을 한번 봐야 되죠. 근데 이미지 관련된 기능은 정말 좋게 많이 변했어요. 아, 진짜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변했는데, 솔직히 라지 랭귀지 모델, 어떤 텍스트를 이용한 뭔가 변화들은 상당히 좀 미비해요. 그 기능들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통화 번역이에요. 솔직히 저는 이거를 뭐 와이프랑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몇 번 해봤는데, I mean I cook dinner tonight. 아니, 오늘 저녁은 요리예요. 어떤 음식을 먹을 겁니까? Well, I What kind of buy food are some. you going to eat? 제가 좀 살까요? Well, I buy some seashells and I will cook the seashells with cold pasta. 조개를 사는 곳에서 파스타 코스와 함께 계절을 요리할 거예요. 이걸 실제로 쓸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왜냐면은 이 통화 번역이 느린 게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은 한 1, 2초 있다가 이제 한글로 번역이 돼가고 이렇게 텍스트로 뜨거든요. 그리고 한글로 이렇게 읽어주고. 근데 대화를 할 때는 사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 2초의 딜레이로 인해서 굉장히 대화하는 게 어색하고 불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 통화 번역을 실제로 사용을 하려면은 전화하는 상대방도 이 기능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이 있고 써야 된다고 동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친한 사람이면 어떻게든 소통을 하기 마련이고, 불편한 사람이거나 비즈니스 관계면은 사실상 더 격식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통화 번역이 솔직히 좀 쓸모가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텍스트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이제 번역 기능에 대해 설명할 텐데, 번역 수준은 지금 구글 번역기 수준이에요. 팝하고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좀 두루뭉술하게 한다거나 이러면은 번역도 되게 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친하다 그러면은 솔직히 그냥 영어로 대충, 영어나 한국어 대충 쓰면은 어느 정도 통할 것 같고, 안 친하다 그러면은, 이거 솔직히 상대방한테 이거를 써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걸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비즈니스에 이걸 쓰는 거는 약간 무례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높은 위치라고 해도 나의 의사가 잘못 전달될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언어 구조상 한국은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영어는 동사가 앞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장이 끝나기 전에는 번역을 제대로 해갖고 넘기기 힘들기 때문에 동시 통역이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이 정도 속도로 이렇게 번역되는 거는 물론 재미로 한두 번 쓰기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의사소통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마케팅용인 것 같아요. 빛 좋은 개살구 느낌? 두 번째로는 이제 통역 어플이에요. 이 통역 어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지금 텍스트 번역 기능은 팝하거나 구글 번역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 통역 기능은 기존에도 있던 기능이거든요. 구글 번역이라든지 뭐 팝하고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마이크 켜고 말하라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말한 게 이렇게 떠갖고 한글로 번역이 돼요. 근데 그거를 양방향으로 할 수 있게 좀 바뀐 거예요. 통역 어플은 위에서 이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있거든요. 요걸 누르면 이렇게 통역 어플을 활성화 시킬 수 있어요. 보면은 영어, 한국어 이렇게 있거든요. Long time no see, how are you? 오랜만에 잘 지내시나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Oh, I'm doing well. 이런 식으로 제 말을 텍스트로 변경을 하고 이걸 다시 영어로 바꿔주는 이런 것을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반대편에 앉아있으면 이걸 누르면은 여기에 뒤집어져 갖고 서로 이렇게 서로 보면서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사실 구글 번역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화면이 떠갖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놓은 거는 어떻게 보면 UI의 발전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 근데 이 번역 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크게 개선은 없다. 삼성 인터넷에 보면은 이런 버튼들이 생겼어요. 요런 이제 AI 버튼이. 여기 없으신 분은 요거 누르시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AI 버튼이 나올 거예요. 저는 여기 밑에다가 AI 버튼을 넣어놨는데, 얘들 여기서 제 엔비디아 이 관련된 뉴스 이렇게 틀어볼게요. 이렇게 틀은 다음에 요걸 눌러서 번역을 누르면은 이렇게 번역이 들어요. 근데 이 번역컬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똑같은 걸 놓고, 두 개가 똑같은 거고, 위에는 삼성 인터넷에 이제 AI를 통해서 번역한 거고, 밑에는 파파고를 이용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제목은 삼성이 더 번역을 잘한 것 같네요. 보면은 이 글에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기사에서 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파파고가 좀 더 정확하고, 엔비디아를 은디바이스로 번역을 했죠. 이런 부분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는 엔비디아에는 AI 수요일 처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매출가 이익이 급증했다라고 써 있는데, 얘는 주어가 엔비디아가 중간에 들어가죠. 요 아래에 있는 파파고의 번역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파파고가 더 나은 것도 있고 이 삼성 요게 더 나은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파파고의 번역글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얘가 번역하는 것보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요약은 확실히 좀 괜찮은 기능 같아요.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방금 봤던 요 엔비디아께 요약이 되고, 번역을 누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요걸 누르면은 표준을 하면은 요약이 짧게 되고, 여기서 자세히 보기를 하면 요약이 되게 길게 돼. 이런 요약하는 부분, 라지 랭귀지 모델의 AI 기능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사실 이 요약을 믿고 쓸 수 있냐에 대한 이제 의문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 LLM 모델의 대표적인 챗 GPT조차도 지금 4.0 모델에도 할루시네이션 이슈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요약하면서 과연 할루시네이션 이슈가 없을지, 얘가 오류 없이 잘 요약을 할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사용하기 좀 그래요.
실제로 번역거리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총평을 해보자면은 이미지 관련 온디바이스 AI는 굉장히 좀 진보했어요. 인터페이스적으로도 굉장히 편해졌고, 그게 이제 실제로 사용자 경험에서 굉장히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게끔, 와 진짜 갤럭시가 많이 바뀌었구나 느낄 수 있게끔 AI가 적용이 돼갖고 굉장히 편해졌거든요. 이미지 편집하기도 좋아졌고, 그리고 이미지 서치하기도 좋아졌고, 이미지에서 어떤 텍스트를 뽑아내기도 너무 편해졌어요. 이전에도 다 있던 기술이거든요. 뭐 이미지 배경 채워 넣는 거라든지.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일일이 다 눕기를 따고 그걸 없앤 다음에 거기에 생성형 AI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뭐 치고, 사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갤럭시 S24에서는 너무 편하게 가능했고, 그리고 이미지 검색도 사실은 기존에 다 있던 기능이, 아까 말했듯이 구글에서 그냥 이미지 캡처해가지고 검색할 수 있었는데 그걸 그냥 원스텝으로 끝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미지에 있는 글자를 인식하는 기술도 OCR 기술이라고, 이건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거든요. 이미 있는 기술인데 간단하게 홈 버튼을 눌러갖고 드래그 함으로써 그 이미지에 있는 글자를 그냥 추출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너무 UI, UX적으로 너무 편리해졌어요. 이 부분 정말 대단하고, 아 진짜 삼성이 AI라는 거에 키워드에 옛날처럼 AI 세탁기, AI 냉장고 막 이런 것처럼 마케팅용으로 AI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정말 유저 경험을 발전하는 측면에서 AI를 개발시켰구나라는 게 굉장히 느껴져요.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아까도 방금 뭐 번역 기능이라든지 이런 텍스트 기능들에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였듯이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한 뭔가 특별한 게 없어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사실 챗GPT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그리고 네이버의 뭐 하이퍼클로바 이런 것들 굉장하게 엄청나게 많은 돈과 그런 설비들을 들여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 꼴랑 작은 스마트폰에서 구현하기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건 맞아요. 그래갖고 실제로 뭐 그 정도의 이제 뭐 퀄리티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삼성이 사실 이번 갤럭시 24를 홍보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이거 하면서 막 통화하면서 막 실시간 번역된다, 막 통역된다, 개쩐다, 막 이런 걸로 막 홍보를 해갖고, 와 진짜 스피치 투 텍스트가 미친 듯이 좋아졌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와 이게 빅스비에도 적용된 게 아니야. 빅스비가 그냥 내 말 다 알아듣고 이제요, 막 공기청정기, 로봇 청소기 내가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말하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연어 인식 관련해서는 하나도 없다. 빵점이다. 그냥 기존이랑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 어떤 언어 관련된 AI가 아직 온 디바이스에 들어가기 너무 무겁다 보니까 거기에 파생되는 기능들, 예를 들어 프롬프트를 입력한다거나 스피치 투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내가 말한 것들, 이 언어의 함의를 이해를 해가지고 뭐 핸드폰이 동작을 한다, 이런 기능들은 아직은 적용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성에서 하도 막 그런 이제 자연어 처리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막 실시간 통역 이런 거 이야기를 하니까 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하드웨어의 한계상 그런 것들은 힘들고, 여기서 보여주는 S24에서 보여주는 AI는 그냥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경험의 극대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존에 있던 그런 이미지 수정이라든지 검색 기능, 그리고 기존에 있던 통화 번역 기능들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단순히 버튼 하나 누름으로써 번역이 되고, 그 통역 어플도 기존에는 있었지만 이렇게 양방향으로 쓸 수 있게 앱을 제작을 해갖고 서로 편하게 소통할 수 있게 버튼을 눌러서, 그런 식으로 유저 경험을 개선한 게 사실 이번 갤럭시 S24의 최고의 AI 기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뭐 챗GPT도 이제 돈 주고 쓰고 포토샵도 돈 주고 쓰거든요. 그래서 AI 기능들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이용해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뭔가 약간 기능 2%씩 빠진 느낌이 드는데, 만약 이걸로 처음 좀 AI 기능들 접하시는 분들은 정말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반인에게 가장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AI가 아닌가. 뭐 포토샵도 그렇고 스테이블 디퓨전도 그렇고 챗 GPT도 그렇고, 내가 뭔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내가 뭔가 계속 명령어를 주고 얘를 뭘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근데 사실 얘는 그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UI 내에 녹아들어서 내가 하는 일을 AI가 어시스트 해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UX를 개발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온디바이스 AI도 좋은데, 빨리 삼성이나 뭐 다른 구글에서 정말 데이터 센터 크게 만들어 가지고 빅스비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 어시스턴트한테 내가 딱 자연어로 아무렇게나 말하면은 얘가 함의를 이해를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그런 동작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스피치 투 텍스트와 LMM의 어떤 합작이 된 실제 내 말을 이해해주는 스마트폰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 어쨌든 요 핸드폰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올 더 AI 폰들에 대한 더 기대가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삼성이 이 정도 했는데 애플이라면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 들고요. 애플도 올해 하반기에 약간 이런 느낌의 스마트폰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